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코스닥 시장이 5일 연속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도 시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5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오늘 소폭 음봉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지난번 상승 추세를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도 그닥 우려되지 않은 흐름이구나.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면서 수급이 좀 분산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괜찮은 시장 흐름이 전개되고는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렇게 막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막 들거나 그러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 순환매 굉장히 뜨겁죠. 오늘은 우원식 의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담벼락을 넘어가는 모습에 이 인지도가 급상승 중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대거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아주 간단합니다. 신선하기 때문에 없었던 인사에 관련된 종목으로 연대, 토목가, 그 다음에 경동공가, 아무튼 고등학교 관련된 인맥을 찾아서 또 종목군들이 우후죽순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내일은 이제 원희룡 관련주가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시간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류에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신 있으시면 이 안에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최근에 가장 뜨거운 곳이 정치 테마 쪽이니까. 그러나 기존에 올랐던 이재명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략 오늘 한 4, 50개 종목이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도 엄청 크고 매우 높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은 다 자기 갈 길 갈 거며 회복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요. 테마의 생성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서 전부 다 출발을 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100%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실 요새 핸드폰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목군들이 움직이면 일단은 트위스트 한번 들어가 보고 좀 그렇습니다. 2016년도 그 당시 이후 트럼프 일기 때 흐름하고 일맥상통한 흐름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착안을 해서 지금 그들이 좋아하는 섹터가 말 그대로 시장을 이끄는 테마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섹터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장을 바라봐야 종목이 움직였을 때 따라 잡든 매매를 하든 뭘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보면은 양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시장의 흐름입니다. 5일 연속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냥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코스닥은 월등히 많죠. 대신 조금 아쉬운 게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좀 늘었는데 개별 종목군들로 분산되는 거래 대금의 흐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워낙 종목군들이 많이 분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돈들이, 그래서 예전처럼 막 폭발적으로 종목에 돈이 쏠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없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말 그대로 신용장과 완전히 녹아가지고 지금 15조 초반대죠. 올해 급락 전에 한 19조 대 정도 됐었을 건데 많이 녹아내렸다. 가슴이 아픈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35원 높은 구간에 있는데요. 사실 원달러 환율 우려는 되긴 하지만은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좀 빠지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보다는 저는 이 FOMC 그다음에 BOJ 이 일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 구간에 시장을 사버려라. 이렇게 또 언급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현 시장 말 그대로 지수 걱정은
말아도 된다 봅니다. 빠지면 지수 사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밀리기도 할 테지만 특별한 악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외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았지만 시장이 버티는 모습은 분명 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그리고 컨트롤에서 보면 보유한 종목, 물린 종목 그냥 다 들고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고, 미국 시장은 지난 금요일 브로드컴 24% 급등과 추론의 세계가 열림을 알렸습니다. 추론 다시 생각해보고 사고해보면 앞으로 더 많은 영역의 AI가 세상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AI 섹터 소프트웨어의 흐름이 종목들을 잡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쪽에서 변화가 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있어야 기회가 올 때 매수도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가결된 것은 금요일 일부 분명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되었겠죠. 그게 이제 오전 시가 갭을 들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외인들 통해서 나오며 지수는 고점 대비 조금 밀렸으나 별로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현재 지수 대비 강한 쪽이 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며, 지금 시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래 대금이 표면적으로 6에서 7조 대까지 코스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자금들이 다 분산되어 버리니까 집중되지 못하니 개별 종목들의 대금이 약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대금 살아있는 쪽에서 대응해야 추후에 시장이 잠깐 흔들릴 때, 예? 흔들릴 때 데미지가 덜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 테마 이재명 관련주 보면 오리엔트 전공이 내일 거래 재개를 앞두고 금요일날 시간에 급락이었죠. 장막판에. 그러면은 당연히 거래 재개가 되면 대장주가 폭락하면서 출발하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기대감으로 무지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은 낙주라든지 눌림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고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번 저는 봐볼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가장 센 놈 보는 거고, 과거 여러분들 느낌 아시나 모르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주는 고점 대비 일반적으로 반토막은 기본적으로 내놓고 다시 올리고 말 그대로 난리 브루스를 치는 섹터이니 급하게 절대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관련해서 폭등을 해버리는데 서러움에 대한 반응이고, 내일은 원효룡일까? 예? 비대위원장 만지작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과거 대장이 STI고 파인 디지털 정도, 뭐 제주 반도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 종목군들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도 종목을 보면 고정된 것도 있고 수시로 바뀌는 것도 참 많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계속 센데요. 오늘은 루닛이 이 장 막판에 8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다시 뚫어내면서 좀 올라왔는데 강력한 저항의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그 지점이 눌림의 자리가 되고, 이러한 급등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른 거 없습니다. 3일선, 5일선 딱 두 가지. 왜?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라짐에 따라서 이 이평선의 기울기들이 가파라지죠. 전부 다 정배열 상태에서 3일선을 기준으로 마지노선을 5일선까지만 잡는다. 10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이게 꺾이면 다이렉트로 급락이 나온다. 그럼 11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원칙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매매는 못하는 거죠. 그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보면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뭐 루닛,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AI, 뭐 서브로는 뭐 신규 상장 쪽에서 일부 왔다 갔다 하는 쪽이고요. 계속 이쪽은 체크하며 볼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이스트 소프트 계속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루닛도 글로벌 빅파마 계약해서 인정을 받았고, 이스트 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해서 말 그대로 빅테크 계약이다. 그러니까 핵심 종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핵심이고, 화장품 VT 미국 오프라인 진출에 대한 기대감, 파마 리서치 수출 데이터 무지하게 좋다. 오늘 시가 갭 두고 밀렸는데 다시 좀 내려오면 이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돌파해 놓은 상태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돌파했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지점들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만약에 시가 갭이 높지 않았으면 시가 매수로 대응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가 갭이 좀 높아서 그냥 포기하고 보지 않았고요. 변압기는 대형 변압기
그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좀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얘는 체크해 놓고 보고 있고, 일진전기도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선 쪽도 수주 잔고가 매우 좋은데, 오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이 추경 예산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발언 속에서 오늘 올라온 거잖아요. 전력인프라 거기에다가 우원식하고도 엮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더 폭등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실적 나오는 종목 안에서 이런 쪽은 천천히 봐야 될 종목군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아침에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스위스에서 내년 3월 달부터 자율주행을 승인했다 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테슬라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퓨런티어 SO랩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약한 게 좀 아쉽다. 드론도 사실 저도 오늘 올라간 이후에 뭐 X나 이런 쪽에서 계속 나오는 글 보면서 이래서 올라가는 거구나, 이게 상한가를 보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종목을 봤습니다. 막판에 상따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하진 않았는데 중간에 매매 한번 하고요. 좌우지간 이것도 차트 보면서 해야 되고, 양자 컴퓨터는 꿈의 영역, 신의 영역의 종목군들이죠. 일단 대장주는 정해졌으니까 강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나머지 종목군들 보면 뭐 조선주는 그냥 잘 들고 가라, 다른 말 할 게 없다, 많이 밀리면 사라, 매수로 대응하라.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 기대감이 컸는지 오늘 프로그램이 제법 260억이 좀 들어오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내일 강하게 들어온 수급이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 생각으로 눌림 매매 정도 영역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강했던 종목군들 돌아가면서 시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 체크해 보면서 매매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요약해보면 트럼프의 트윗에 드론 배달 사진부터 일론 머스크의 드론 사진에 이르기까지 에이럭스를 상한가로 보냈고, 자율주행은 스위스 승인에 의해서 강세를 보였다. 브로드컴 강세, 그리고 유리기판 도입 가능성의 기판 종목군들이 시가부터 좀 셌다. 정치 테마는 새로움이 있는 쪽, 그리고 탈락되면 급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요, 뭐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볼 필요가 없겠다. 단순하게 여기 걸려있는 자리까지 올라와서 매물 소화하고 바로 가도 되고 하고 가도 돼요. 하고 가게 되면 여기서 쓰리바닥 역헤드앤숄더 나오고 올라가는구나, 더 세게 갈 수 있구나, 이렇게 그냥 저는 심플하게 해석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죠.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대형주 중에 센 거는 네이버가 제일 세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 흐름에서 AI 소프트웨어는 루닛이 가장 강력한데 장 막판에 이걸 다시 들어 올리더라고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3일선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3분봉에서 제가 설정해 놓은 차트를 보면 이게 120, 240입니다. 240하고 이 구간을 5일선으로 바꿔보면 사실은 3일선하고 근접한 상태에서 종목군들이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죠. 이 종목은 지금 3일선을 타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5일선하고 이격이 지금 굉장히, 이게 5일선이니까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중간에 5일선 이격, 내일의 5일선은 아마 이렇게 좀 올라오겠죠. 올라오면은 뭐 5일선 정도 타고 가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3일선이 꺾인다든지 이렇게 꺾인다든지 깨진다든지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스트 소프트 지금 이 친구도 3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징은요, 다 종목군들이 올라올 때 거래 대금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루닛 같은 경우에는 평균 2, 3천억이 기본으로 나오고, 최근에는 거래 대금 상위는 무조건 루닛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중간에 5일선 이격 조정할 때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매물이 좀 많아서 트레이딩 영역에서 계속 이런 종목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뭐 밑에서는 계속 끌고 왔다면
추세 추종으로 그냥 끌고 가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주도주, 폴라리스 AI도 굉장히 강한데 시간에 좀 올려놔가지고 종목이 얘도 고점까지 트라이 하려고 지금 하는 건지, 내일 시가가 떠서 출발한 이후에 오후장에 다시 이걸 끄집어 올리나 정도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 오늘 최근에 이때도 네, 시가 갭 두고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시장 급락과 함께 굉장히 세게 급락을 받았었는데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좀 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이 앞 고점, 이 매물대, 강한 음봉 매물대를 잡아먹고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당장은 가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매물 소화를 거칠 텐데 3일선 올라오는 거 흐름 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정받고 올라가게 되면 이 윗꼬리 탈환하러 가려는 이 심리가 작동하겠죠. SOS 랩도 나쁘진 않은데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거. 거래 대금이 약하다라는 거,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예매하고, 과거 여기서 깨졌던 이 자리의 저항을 돌파를 좀 못 해준 것 같아요. 여기가 확실히 돌파가 되면 그때는 매매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 뱅크웨어 글로벌이 뭐 점상으로 올라가고, 뭐 중간에 이제 효성 OMB가 갭을 거의 점상 출발했다가 갭을 높게 뜨고 움직였다가 종목군들이 뭐 엄청 많았죠. 코롬 모빌리티가 나중에 올라오면서 종목군도 움직이는데요. 내일 STI는 뭐 이게 확정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STI가 맞나? 아니나? STI가 아니라 SAT.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뭐 캡이 아마 또 많이 들겠죠. 제 느낌에 캡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캡 들고 나서 시가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등 종목 하나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T나 이런 종목군들, 상방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간에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메리트를 느끼지는 않는데, 파마 리서치 정도가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수급이 나왔는데요. 이 구간에서 밀렸다가 한 이 정도 지지받고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가 연속되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이 정도에서 조금 봐볼 것 같습니다. 지금은 투자의 개념은 아니고요. 다 이쪽은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에서는 보기 어렵다 생각이 들고, 오늘 알테오젠이나 이런 제약바이오 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ST팜 얘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 윗구간까지는 다 회복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SK바이오팜도 조정 시 좀 눌려주면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대응을 해도 됩니다. 사실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면요, 이 제약바이오들이 지수 대비해서 좋아요. 근데 낙폭과대 성격의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지수보다 강함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 쪽도 제약바이오가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이때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대금 6천억을 터뜨리면서 바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 다시 이 쌍바닥 구간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타법인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기타법인에서 단기적으로 이 윗구간은 매물이 분명 존재하겠죠. 여기는 강한 매물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바로 가기보다는 한 차례 좀 밀렸다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올라갈 것이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갭을 메울 건데, 이 갭을 메운다라는 거는 유상증자가 철회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철회가 안 되면 여기는 못 가겠죠. 단기간에는. 근데 그 기대감으로는 여기까지는 가겠다. 최소 이 앞고점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내일 한번 봐볼 것 같고요. 에이럭스
에이럭스 오늘 좀 보면서 좀 긴가민가 하다가 장 막판에 겨우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가서 뭐 짧게 한 2, 3% 정도 뛰고 종가 베팅을 하려다가 좀 말았는데 여기서 너무 빠르더라고요. 여기서 한 이 정도 들어가서 꼭지에 잘 팔고 나오기도 했는데 뭐라 해야 될까? 이 앞에가 막혀 있는 상한가죠. 보통 막혀 있는 상한가에 이 구간이 돌파되면서 이제 시세가 나왔고 여기에 몸통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상한가에 대한 재료가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했기 때문에 약한 상한가가 나와서 밀렸다가 뭐 도치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성격의 패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약상 매매, 약간 좀 상한가 정도 관점에서 체크를 좀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은 테마가 어쩔 때는 종목이 올라갈 때는 자기 멋대로 올라가서 루미르도 마찬가지고 자기 멋대로 올라가서 이 연속성을 좀 띄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매는 하긴 하는데 연속성을 띄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이것저것 종목을 매매하면서 뭐 수익으로 잘 나오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재명 관련해서 이제 동신건설이라든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내일 이렇게 또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리엔트 전공 흐름 보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좀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에이텍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거래가 터진 자리들이 의미 있는 구간은 되겠죠. 뭐 이런 구간에서 내가 한번 봐볼 것인지 예? 흐름 보면서 봐야 되고 웹캐시 그나마 지역화폐 쪽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것 같다. 근데 같이 떨어지면 이런 종목도 같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정책에서는 지금 보니까 지역화폐가 좀 더 강해 보인다. 코나아이라든지 지역화폐 쪽도 제가 볼 때는 가장 덜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밀리면 첫 11선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체크해 놓고 대응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지수의 영역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이번에 이제 반등의 폭이 6,000원, 저가 6,000원에서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폭은 대략 지금 18%가 반등이 나왔어요. 18% 정도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든다. 시장이 쌍바닥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올라갈 때는 보통은 저는 주식을 정리할 때 이렇게 봐요. 이 반등의 폭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구간달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시장이 빠진 만큼 빠지겠죠. 뭐 여기까지 밀려서 가게 되면 뭐 이 폭을 좀 낮춰서 이렇게 낮춰서 목표가를 여기로 잡아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 시장 지수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보통은 연말에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연초에 이렇게 흔들리다가 강한 흐름을 연초에 뭐 12월 달 올랐다가 연초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통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많이 2020년도에도 연초에 어찌됐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작살이 났긴 했지만 보면 2018년도에도 연초에 이렇게 올리고 좌우지간 이런 점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